특히 우리 지금 8교시, 9교시, 10교시, 3교시에 걸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깨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교시에는 깨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깨어나는지, 무엇 때문에 깨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9교시에는요, 이렇게 깨어나는 것, 그 깨어남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기수면 이해하기,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단계가 제일 처음입니다. 첫 번째, 밤잠을 잘 때요, 스스로 잠들 수 있는지를 엄마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안아재우거나 업어재우실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안아재우거나 업어재우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재웠을 때 나도 편하고 우리 아기도 편하다 그러면 그렇게 재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없을 경우에 전혀 못 자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요구를 하는 아기들, 그런 경우는 스스로 잠들 수 없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밤잠을 자면서 몇 번이나 깨는가. 네, 아까 제가 2번, 3번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정도의 횟수가 아니에요. 5번, 10번 이렇게 깨는 아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번이나 깨어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가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깬다면 진짜 깨는 것에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밤잠을 자면서요, 몇 시간이나 깨어 있는가. 이거는 질문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잠을 자고 있는데 몇 시간이나 깨어나는가는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자는데 잠시 깨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깨어 있는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밤잠을 자면서요, 예를 들어서 초저녁에는 잘 자다가 새벽 시간대 몇 시간씩 깨어있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못 자고, 네, 그런 것을 반복을 하는 아기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어느 일과라든가 아니면은 잠의 양이 너무 낮잠의 양이 많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첫 번째 질문과 일맥상통한 질문입니다. 다시 잠들 때 무언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처음에 잠들었을 때 업어재우시고 안아재우시고 안아재우시고 안아서 토닥이거나 아기띠하거나 바운서를 쓰거나 유모차를 끌거나 그렇게 재우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잠들다가 다시 살짝 깨어났을 때 그냥 잠이 들어주면 좋은데 처음 재워줬을 때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요구하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4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있진 않는지 체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특히 4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아기 입장에서는 처음 잤을 때와 잠든 환경 자체가 달라져 버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잠연장을 할 때 엄마를 찾게 됩니다. 엄마, 다시 안아주세요. 엄마는 자다 말고 일어나서 다시 아기를 안아서 흔들어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처럼 스스로 잠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안아재우거나 업어재우거나 공갈젖꼭지 물려재우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기 수면 알아가기 준비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자주 깨어나게 되는 경우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보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는요, 일과가 규칙적인지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아침에 늦잠 자고, 어느 날은 늦게 재우고, 어느 날은 일찍 재우고, 그렇죠. 어느 날은 낮잠을 1시간만 재우고, 어느 날은 안 재우고, 어느 날은, 그렇죠, 4시간, 5시간씩 재우고, 이렇게 되면 일과가 규칙적이지가 않기 때문에요. 아기도 불규칙적인 것을 느끼기 때문에 밤잠을 숙면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쉽게 잠들지도 못하고 밤잠을 줄여버리거나 깨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낮잠이든 밤잠이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일과가 규칙적인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엄마의 일과가 아닙니다. 아기의 일과고요. 아기가 무슨 일과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유심히 파파라치처럼 유심히 관찰을 하시면 일주일 정도나 열흘 정도를 꾸준하게 관찰을 하시면 아기가 평소에 졸려하는 시간대, 일어나고자 하는 시간대, 다시 밤잠 자고자 하는 시간대가 물론 오차 범위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크게 눈에 보여집니다. 네, 그것을 보시고 아기의 일상을 보시고 메모를 하셔서 일과를 규칙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어떤 것이 오는지 대충적으로라도 그렇죠. 짐작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안정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고 일과가 규칙적인지를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낮 동안 아기의 반응을 충분히 해주기. 밤잠을 안 자요. 밤에 자주 깨어나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이 얘기를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낮 동안 아기랑 충분하게 교감하고 계신가요? 아기의 감정을 수용을 해주시고 계신가요? 이것을 저는 한 여쭙고 싶습니다. 밤에 안 잔다고, 밤에 너 오래 안 자고 자주 깨어난다고 그 부분, 그 문제만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충분하게 나의 욕구, 아기의 욕구를 발산을 하고 엄마가 다 받아주셨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밤잠 잘 안 자고요. 밤에 오래 깨어 있고요. 이런 아기들의 경우에는 낮 동안 밤에 오래 깨어 있으면서 막 놀려고 하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런 아기들은 엄마가 낮 동안 충분히 놀아주셨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기의 반응을 충분하게 엄마가 받아주셔야 되고요. 교감하셔야 됩니다. 엄마가 여기 있고 아기가 옆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다고 해서 아기랑 애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을 아기랑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눈 마주치시고요. 스킨십 하시면서 꾸준하게 교감해 주셔야 정말 올바른 애착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아기의 반응을 충분히 교감해주고 엄마가 나를 항상 지지해주고 알아주는구나라는 것을 보다 감정적으로 잘 아는 느끼는 아기들이요. 잠투정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잠투정이 많은 아기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낮 동안 잘 했는가 이것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배고픔 기저귀를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배고프면은 잠 잘 못 자고요. 기저귀 쭉쭉하면 잘 못 자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충분하게 먹이셨는지, 기저귀도 젖은 상태는 아닌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 특히 배고픔 같은 경우에 내가 워킹맘이고 나는 좀 밤새도록 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아이 마지막 수유와 상관없이요. 우리 엄마가 잠들기 바로 직전에 아기를 살짝 흔들어 깨우셔도 되고요. 그냥 자는 상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꿈나라 수유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수유를 하셔서 충분하게 먹으시고 가능하면 12시에서 5시, 그치, 6시까지는 좀 잘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재우는 방식을 살펴보기. 우리가 앞에서부터 번호를 매기자면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기도록 할게요. 재우는 방식,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재우느냐, 어떤 방식으로 재우느냐에 따라서 아기 깨어나는 횟수가 더 많아지느냐, 좀 줄어들게 되느냐,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재우는 방식에는 혹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안아줘서 재운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안아주고 공갈젖꼭지 물려주고 젖병 물리는 그 방식이 오히려 우리 아기를 깨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빠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아기예요. 물론 빨게 해주셔야죠. 그렇죠. 물론 빨게 해주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새벽에도 자꾸 자다가 이 손 때문에 빠느라고 깬다고 하면 손 빠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엄마가 신경을 쓰시고 횟수를 줄일 수 있게끔 관심사를 손 말고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재우는 방식 자체를 조금씩 수정을 하시면서
변경을 하시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잠들기 전에 깨어있는 시간을 꼭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일과의 규칙성과 어느 정도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밤잠에 들어가기 전에요. 밤잠 들어가기 전에 오후 시간대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따라서 또 밤잠을 잘 자기도 하고 못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후 낮잠을 재우는 거는 맞지만 너무 길게 오래 재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후 낮잠을 무슨 밤잠 자듯이 그렇게 뭐 3시간, 4시간씩 재우시고요. 그렇게 길게 재우게 되면은 밤잠이 뒤로 밀리는 건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밤잠이 뒤로 밀리는 건 당연하고 밤잠을 줄여버리면서 자꾸 깨어나게 만드는 그렇게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밤잠을 재우기 전에 오후 예를 들어서 4시 이후에는 가능하면은 요것도 개월수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낮잠을 3번 자는 아기들 있죠. 낮잠을 3번 자는 아기들의 경우에는 오후잠을 한 45분 미만으로 재우셔서 늦어도 그렇죠.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깨우시는 것이 맞고요. 하루에 2번 자는 아기들 경우에는 오전잠을 재우시고 정오잠을 재우시는데 늦어도 4시 이후에는 재우시면 안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저녁잠을 7시에서 8시 사이에 재웁니다. 그러면 4시 이후로는 재우시면 안 되겠죠. 너무 늦게까지 재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잠들기 전에요. 30분 최대한 이용을 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내용이랑 이것도 유사하네요. 아기의 반응을 낮 동안 충분하게 교감을 못 해준 경우에 잠들기 30분 전에 이 시간을 최대한 이용을 해주십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수면 의식을 진행을 하는 시간입니다. 종종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전문가 상담에 질문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전 정말 충실하게 수면 의식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아이가 안 잡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한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수면 의식 자체를요. 아기를 재우기 위한 도구, 방법으로만 접근을 하시게 되면 수면 의식 먹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정말 아기랑 교감하는 걸로 그렇죠. 마사지 하시면서요. 그냥 재우려고 마사지로 그냥 감정 없이 무의미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기랑 눈을 마주치면서 말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주물러 주니까 자다가는 다리 아프지 말고 코 길게 잘 자자. 깨어나지 말고 잘 자자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등을 이렇게 긁어주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엄마가 등 긁어주니까 되게 시원하지. 잠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도 엄마랑 잘 놀자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하시면서 그렇죠. 엄마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면서 교감을 하시는 시간이죠. 딱 30분 동안 수면 의식하라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수면 의식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방법적으로만 접근을 하셔서 감정에 대한 것이 없이 빨리빨리 어떻게 끝내고 이거를 하면 자니까 이거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실패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수면 의식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성공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감정적으로 아기랑 교류를 하는 시간이고요. 수면에 대해서 보다 편안하게 자기 위해서 재우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이면서 교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방법으로만 도구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교감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기 수면 알아가기 요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특별하게 더 잠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어요. 불편함, 배고픔, 기질,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기질적으로 좀 까다로운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스로 재우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요거는 엄마가 그렇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장 부분 있고요. 습관, 이 습관은 어떻게 재우느냐 그 방법론적인 부분이고요. 환경적인 부분, 대가족인 경우에 그리고 너무 또 주변 환경이 시끄러운 경우에는 그렇죠. 또 보다 편안하게 재우기가 어렵겠고 원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죠. 환경적으로 수면 공간이 따로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우시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겠죠. 또 부모의 양육 태도
밤 늦게까지 텔레비 틀어놓고 12시, 1시에 자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우리 아이 잠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주 깨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죠. 또 질병적인 부분, 감기에 걸렸거나 뭐 예방접종을 했거나 그렇죠. 뭐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더 자주 깨어나게 됩니다.